그러면은 이것을 잡는 방법은 방금도 이야기하신 것처럼 좀 해법은 있다. 결국은 분양 원가를 공개하고 제대로 아파트가 건설될 수 있도록 만들어내면은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왜냐면요. 네. 평당 아무리 비싸도 한 400만 원 이쪽 저쪽이 다 있습니다. 그러면 네. 집값이라는 게 건축비에다가 땅값이잖아요. 네. 땅값은 뭐 수도권에 가령 500만 원짜리 땅에다가 500만 원짜리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아파트 단지 들어서는 게 되게 논밭이잖아요. 네네. 네. 논밭을 정부에서 강제 수용한단 말이죠. 네. 사유재산권을 강제 수용해서 용도를 변경해버려요. 네. 주거로. 네. 또 주거 또는 상업용지로. 얼마나 큰 특권이 권력입니까? 네. 그렇게 바꿔가지고 이걸 이제 재벌건설사한테 나눠주는 거란 말이죠. 네. 그러면 그 땅값 기껏 해봐야 뭐 500만 원이라고 쳐도 용적률 250%면 네. 한 평에 200만 원 꼴이에요. 네. 한 평에 2.5평을 건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400만 원 이쪽 저쪽 뭐 대기업 건설사에서는 430만 원, 네. 지방에서는 370만 원에도 평당 짓는다는데 네. 그러면 땅값 포함해도 5, 600만 원 비싸도 뭐 600만 원 이쪽 저쪽이면 집을 공급할 수 있는데 지방에서도 요즘 1,000만 원 넘어서 공급하잖아요. 그렇죠. 다 거품입니다. 네. 결국은 이 분양 원가가 거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거품이 계속적으로 저기 양산되고 확산되면서 그럼 집값도 거품이 생기는 거라는 말씀이신데요. 이 분양 원가 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쉽게 접근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왜 정부는 이런 정책들을 제가 펼치고 있지 작년에 못할까요? 이 법을 냈어요. 네. 분양 원가 공개에 관한 법률. 예. 그래서 이게 어렵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네. 이제 국회에서 입법이 됐으면 좋았을 텐데 네. 이거를 자유한국당이 발목을 잡았어요. 법사위라는 데서. 네. 법사위는 이제 법안에 최종적으로 조정을 하는 데인데 네. 이게 사회주의 정책이다 이러면서 자유한국당 의원들 몇 명이 결사 반대를 해가지고 1년째 잠을 잤어요. 네. 그런데 사실은 이 분양원가 공개는 2004년 천막 당사 때 박근혜 당대표 때 당론으로 만든 거고요. 네. 2006년에 강재섭 씨가 당대표 할 때도 또 당론으로 했던 거고 네. 그리고 한나라당 시장인 오세훈 씨는 법과 상관없이 자기 재량권으로 네. 분양원가 공개하고 분양가 상한제하고 후분양제하고 3종 세트를 다 했어요. 네. 네. 한나라당 때 그렇게 했었는데 이제 와서 사회주의 정책이라고 말하면 앞뒤가 안 맞죠. 네. 다시 말하면은 지금 뭐 그 아파트가 뛰고 있는 거 이거 굉장히 우리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잡는 방법은 이 앞전에 우리가 경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충분히 잡을 수 있다. 그런데 정치권에서 지금 거품만 없애면 되는 거예요. 거품만. 정치권에서 지금 이런 부분들 법안들을 통과시키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신데 결국 더불어민주당 그다음에 정부 그다음에 또 우리 대표님이 계시는 민주평화당 이런 야당 일부 야당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꼭 법안을 좀 통과시킬 필요가 있겠네요. 민주평화당이 좀 힘이 있으면 이거 금방 통과시켰는데 네. 저희가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의지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여당의 더불어민주당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나요? 더불어민주당은요 말만 해요. 말만 행동을 안 해요. 그러니까 지난 1월 달에 국회 대표연설에서 당시 원내대표인 우원식 대표가 분양원가 공개를 즉각 실시하겠다 해놓고 1년 동안 안 하잖아요. 네. 말만 하면 뭐예요. 해야죠. 그리고 이 법과 상관없어요. 이거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렇죠. 시행 규칙만 고치면 바로 할 수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며칠 전에 그 김현미 장관이 제 방에 왔길래 네. 법만 기다리지 말고 좀 해라. 이거 네. 할 수 있는 거 아니요. 했더니 이제 한다고 해요. 이제. 네. 결국은 방금 뭐 3종 세트를 말씀하셨는데 분양 원가 그다음에 그 지금 후분양이 선분양하고 후시공 이 시스템인데 이걸 후분양으로 바꾸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전 세계에서요. 물건 짓지도 않고 물건도 안 보고 지금 사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 분양 원가라도 공개해야 되는 거죠. 네. 이제 과거에 집이 없을 때 주택 보급률이 70%도 안 됐을 때 주택을 이제 많이 짓게 하기 위해서 유인책으로 우선 물건 짓기 전에 네. 분양부터 하는 제도를 도입했는데 네. 이제 주택 보급률이 전국적으로 102%예요. 네. 이제 집이 전체적으로 모자란 게 아니라 말하자면 한 가구에 한 채씩까지는 다 가질 수가 있는데 네. 이게 한 가구 다주택자, 1가구 그렇죠. 3주택, 4주택, 5주택, 6주택 이렇게 집을 사재기를 해버리니까 네. 전국적으로 집 없는 사람이 열의 반이에요. 45%고 서울은 네. 100명 중에 55명이
남의 집에 살아요. 결국은 대표님 집을 가지고 사재기하고 그걸 가지고 투기 수단으로 활용하는 지금 시스템이 문제인 것이고 또 하나는 분양 원가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건설업자가 가져가는 목들을 좀 줄여주면 되는데 그런 부분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금 정책으로서 반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집값 폭등이 일어난다고 볼 수 있겠네요. 이런 게 진짜 개혁이거든요. 네. 지금 이 원가 공개라든지 분양가 상한제를 결사 반대하는 세력이 건설사만 있는 게 아니에요. 네. 토건 세력, 토건 재벌 건설사와 네. 그다음에 토건 관료 여기에 붙어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낮에 월급은 국민으로 받지만 네. 밤에는 다 그분들 오고 이렇게 짬짬이 하는 거죠. 그다음에 토건 정치인들, 네. 정치인도 마찬가지예요. 이 정치가 만든 거품이죠. 네. 그리고 토건 학자들, 이 대학 교수님들, 이 전문가들도 비슷해요. 그다음에 토건 언론, 네. 그저 언론 그저 네네. 신문에 어쩔 때 보면 3분의 1 절반 이상이 분양 광고이기도 아파트 하고요. 광고잖아요. 네네. 분양 광고. 그래서 이게 거대한 기득권 카르텔인데요. 결국 손해 보는 건 국민입니다. 국민이고. 국민이 불쌍해요. 그래서 이 정부가 지지율 높을 때 이런 개혁하라고 했더니 네. 개혁 안 하고 지금 이제 개혁 동력 잃어가고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개혁 동력도 이제 떨어져서 좀 안타깝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와 함께했습니다.